손흥민 선수의 자랑스러운 프리미어리그 99호 골과 함께 토트넘이 드디어 경기다운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드디어 토트넘이 졸리지 않는 멋진 경기를 보여준 것인데요. 비록 그 상대가 원정 경기에서 극도로 약하고 아직 강등권 경쟁 중인 팀이긴 했죠. 그리고 전반전부터 압박도 강하게 걸지 않는 느슨한 경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토트넘은 화려한 방향 전환과 케인의 이타적 플레이 등으로 마치 지난 시즌 후반기를 연상케 하는 기적 같은 경기력을 다시 선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 팀 정신력에 대한 강한 지적을 한 바 있는 케인은 오늘 그 자신부터 크게 변화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거기에 멀티골로 팀의 확실한 기둥인 모습을 보였으니 금상첨화인 것이죠. 사실 토트넘이 이런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보다는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의 좌절로 인한 부진을 예상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토트넘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토트넘은 모든 우승 가능성이 다 없어지고 리그만 남을 경우에 더 잘하는 것이 무슨 징크스가 되고 있는 팀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크스를 이제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째서 페리시치가 없을 때만 손흥민이 골을 넣고 활약하는가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쿼카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손흥민은 오늘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5개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신도 득점을 올렸다. 이 트윗은 레딧의 토트넘 팬 포럼에 공유되었고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쏘는 득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퍼포먼스도 정말 좋았다. 소유권을 잃지 않고 훌륭한 크로스와 스루 패스를 넣었어. 골은 운이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경기력이 좋은 것은 운이 아니야. 이건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편안하게 경기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소니 100골 클럽에 한 골 남았어. 또한 50어시스트까지 한 어시스트 남았고 페리시치 없는 소는 항상 훌륭했어. 콘테는 세리에 A에서 그의 옛 윙백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지난 시즌 득점왕을 소외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킨다. 이건 매우 사실이지만 페리시치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 다른 조합을 실험하지 않고 포메이션 변화도 주지 않은 콘테를 비난해야 해. 소는 페리시치와 함께하지 않을 때만 득점했어. 그것도 여러 골을. 페리시치의 잘못은 아니지만 콘테가 고쳐야 할 체계적 오류다. 소니는 부상을 당했었고 잠시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컨디션을 회복했을 때도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에서 뛰었고 강점이 아닌 약점이 부각됐어. 오늘 우리 왼쪽은 페리시치가 없어서 살아있었다. 난 페리시치가 맨시티 원정에서 패한 이유라고 확신해. 그가 뛰지 않았다면 우리는 셰필드와 밀란을 상대로 승리할 더 좋은 기회를 가졌을 거야.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팬들은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공존이라는 콘테의 전략 실패를 더 많이 꼬집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트넘 팬 유튜브 채널 윌 스튜어트 365는 오늘도 손흥민은 엉망이었어. 잠깐만, 그가 득점을 했잖아. 그렇다면 그는 훌륭했다는 거지. 윙백에 페리시치가 없는 경기에서 올 시즌 10호 골을 기록했다 라며 골을 기록한 것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비꼬는 듯한 트윗을 올렸는데요. 팬들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페리시치가 박스 안에서 손흥민의 골폼을 망치고 있다고 말한 게 농담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해. 페리시치가 소네 게임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어. 자, 이걸 봐봐. 페리시치는 손흥민의 공간을 질식시켜. 오늘 손흥민은 한 골뿐만 아니라 오늘 프리미어리그 최다인 5번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페리시치 없이 뛰어난 활약으로 승리했어. 콘테가 우승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페리시치는 경기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오늘 팀 전체가 균형이 잘 잡혔어. 우리는 왼쪽 윙백에서 데이비스와 함께 더 견고해 보였고 손흥민에게 공간을 제공했어. 유일한 단점은 우리가 약간 보수적이었단 거야. 벤 데이비스와 소니 왼쪽에서 훨씬 더 나은 케미를 보여준다. 이건 남은 시즌 동안 계속되어야 해. 팩트로 보면 소는 페리시치 없는 경기에서 10골 중 9골을 넣었다. 그는 팀의 42%인 5개의 키패스를 창출했고 4개의 슛과 2개의 유효슛 중 1골을 넣었다. 페리시치 선수는 훌륭한 선수일지 몰라도 전술적으로 페리시치가 윙백으로 나서게 되면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큰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력과 너무 밑에서 볼을 잡는 포지셔닝입니다. 페리시치가 돌아오지 않는 윙백 수준은 아니지만 그가 가진 수비력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손흥민 선수는 페리시치와 함께 뛸 때 상대 골문으로 스프린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영으로 스프린트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공간의 제약이 걸리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페리시치만 나오면 중앙에 케인,
좌우측에 페리시치와 클루셉스키가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손흥민 선수는 마치 중앙 미드필더와 같은 형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팀보단 자신을 앞세운 쿠테타 인터뷰로 항명하며 콘테와 불화가 있었던 히샬리송은 오늘 자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선수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죠. 반면 클루셉스키는 지난 시즌과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는 그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반대발 윙어이다 보니 반대로 꺾는 전략 자체가 읽히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양발잡이 윙어 손흥민 선수와는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손흥민을 넘어섰다고 일본 언론들이 오버하고 있는 브라이튼의 미토마 가오르 선수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지난 시즌의 클루셉스키처럼 미토마 선수가 현재 리그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이고 있기에 손흥민 선수의 일시적 부진한 모습과 비교하여 그가 이미 손흥민을 넘었다는 일본 매체들의 오버스러운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조차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득점하여 득점왕이 된 선수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선발로 출전했고 아직 비교 대상이라 하기엔 빠르다. 잘하는 부분만을 전하고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는 일본 언론의 태도는 한국 언론과 같은 수준이다만 그런 부분은 제발 한국을 넘어서지 마라. 손흥민은 손흥민, 미토마는 미토마다. 팀 내에서 요구되는 것도 다르고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다. 같이 묶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의 손흥민은 처음 들어본다. 억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손흥민을 넘어섰다는 말이 너무 많은데 미토마가 이 페이스를 5, 6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선은 이번 시즌만이라도 확실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런 결과를 남기기는 쉽지 않아. 마치 지난 시즌 클루셉스키의 돌풍이 딱 이런 모습이었기에 다음 시즌에 미토마 선수가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해낸다면 그때 가서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시즌 동안 활약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선 체감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클루셉스키와의 호흡도 나쁘지 않지만 요즘 폼이 너무 좋지 못한 클루셉스키입니다. 거기에 더해 히샬리송이 우측 윙어로 나왔을 때는 두 가지 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크게 체감되었는데요. 그것은 토트넘 3톱의 종적인 움직임과 횡적인 움직임 모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횡적으로 보면 클루셉스키는 반대발 윙어이기에 우측에서 활약하긴 하지만 좌측 윙어로 손흥민 선수와 스위칭 플레이가 안 되는 반면 히샬리송은 원래 왼쪽과 중앙에서 활약하던 선수이다 보니 손흥민 선수의 자유도를 올려준다는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포지션 스위칭이 가능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히샬리송은 자연스레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종적으로는 토트넘이 오늘 가장 좋았던 간결하고 빠른 플레이에 있어서 클루셉스키는 속도로 치고 나가지 못하다 보니 다시 전환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반면 다소 투박하기는 하지만 우당탕탕 드리블로 앞으로 공을 전진시키는 부분에서도 히샬리송은 속도 부분에서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공을 잡으면 손흥민 선수를 바라본다는 것을 이미 상대팀 수비수들은 다 알고 있기에 그런 견제로 인해 점점 이런 플레이는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수비 라인을 깨는 공격적인 돌파 형태를 보이면서 패스 줄기에 다양성이 부과되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압박이 느슨해지게 만드는 효과도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에게 첫 크로스가 막혔음에도 또다시 손흥민 선수를 향한 핀포인트 크로스를 올린 것만 봐도 이 둘의 케미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히샬리송의 항명에 대해 마치 손흥민 선수 자리에 자신을 넣으라는 말이었던 것처럼 자극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히샬리송은 이제 우측 윙어 자리에 적응을 마침으로 인하여 클루셉스키와 로테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클루셉스키의 강점 중 하나인 수비 참여도 면에서도 히샬리송은 그에 못지않은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이기에 히샬리송의 선발 출장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물론 히샬리송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경기 초반 멋진 골이 VAR 판정으로 득점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지 매체에서 보도하듯 오늘 PK를 얻은 그가 팀의 키커인 케인에게 공을 건네주는 것에 불만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자신의 활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은 정서적으로 좀 성숙함이 필요하고 다혈질적인 부분을 죽여야 할 선수이긴 한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히샬리송의 우측 윙어 적응과 선발 출장은 오늘 페리시치가 결장이었던 부분과 함께 공간적으로 여유를 만들기도 했고 결정적인 패스들과 골로 이어진 부분이 있었기에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대활약의 계기를 만들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팀 내 최고 평점 혹은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공통적으로 부여하면서 득점뿐만 아니라 팀 공격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점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현지 매체 더 부투름은 번리 공격수 출신의 저메인 백포드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손흥민을 비난할 수 없다고 반박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기사는 우리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불행해 보인다고 비난할 수 없다면서 결국 그에게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고 토트넘은 지금 격한 축구를 하고 있으며 그는 거의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축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어왔지만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짜증을 낼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기사는 매우 강한 논조로 콘테를 비난했습니다. 기사는 솔직히 말해 지금 이 상황은 안토니오 콘테 체제가 들어선 이후 콘테 감독의 잘못을 가장 크게 추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말한 것인데요. 손흥민조차 콘테의 지휘 아래 뛰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토트넘 스쿼드 전체의 모든 부분에서 그는 잘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손흥민은 축구를 즐길 때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축구를 즐기는 방법을 재발견해야 한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지난 시즌의 감독 역시 콘테였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케인이 박스 안으로 페리시치가 윙백으로 온 것뿐이고 클루셉스키의 폼이 지난 시즌 같지 않다는 부분이 곁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4위 수성에 있어 케인과 손흥민이 계속해서 활약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비단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떠나서 토트넘이 4위 수성을 해내고 남은 경기들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처럼 손흥민 선수를 살려내기 위한 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